안녕, 은하쌤입니다. 특수교사가 3월에 하면 좋은 일 2탄! 지난 1편 영상에서는 특수교사가 3월에 꼭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특수교사가 3월에 하면 좋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합학급 적응기간. 사실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꼭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합학급 적응기간이 갖는 여러 이점들 때문에 현장의 특수선생님들이 많이 실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속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는 학년 초 통합학급 적응기간은 학교 상황과 학생 장애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근거로 1주에서 2주 정도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갖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돕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이러한 환경 변화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너무 민감하거나 혹은 너무 둔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인지, 또는 특수학급까지 오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학급 분위기는 어떤지, 이러한 적응하는 시간을 통해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스스로 학급 구성원으로서 학급 규칙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년 초에 학급 규칙이나 급훈 등과 관련된 학급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학급 구성원으로서 학급 규칙을 익히고 급훈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물론이고 또래 친구들에게 그리고 통합학급 담임선생님에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특수학급 학생이 아니라 우리 반 학생이구나 라는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특수교사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주로 통합학급에 가서 학생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지원을 나갑니다. 필요하다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데리고 와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학부모 상담 그리고 통합급 담임선생님과 상담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찰하고 진단평가하고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를 보면 학생 대상으로는 연 2회, 교직원 대상으로는 연 1회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자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편인데요. 특히 학기 초에는 통합학급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비통합학급은 담임선생님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들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편입니다. 학기 초에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 2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래 학생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무조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학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잘 수용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사회적 기술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어가면 학생과 과거에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 아니면 잘 아는 학생들로부터 우리 아이에 대한 불만사항을 듣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누구는 자꾸 입에 손을 넣어서 같이 손잡기 싫어요. 또는 수업 시간에 자꾸 제 등을 때려서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등과 같은 불만사항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올바른 그리고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떠한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사회성 기술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특수교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저는 주로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과 특수교육 대상자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간단한 요리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사진 찍기, 그림책 읽기 등 간단한 미션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보조인력 연수. 특수교사가 함께 일하는 보조인력에는 특수교육 지도사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잘 협업해서 특수교육 그리고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월 새학기에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교육 지도사님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의 교육청 차원의 직무연수 이외에 학교 자체에서 장애 이해 또는 인권교육 등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주로 어떠한 연수를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저는 크게 5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지원 계획입니다. 학생을 어느 시간에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어디까지 지원해야 좋을지 등을 연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할 명확화입니다. 보조인력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특수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인력이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수교사도 무조건적으로 보조인력에게 학생을 맡기고 방치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그런 연수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에 대한 이해 또는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는 교사의 교육관이나 아니면 교육 목표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도와드려야 될 것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이 보조인력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1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담활동. 사실 학기 초 상담활동은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통합학급 담임선생님과 상담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 상담은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관찰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놀이를 해본다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상담을 통해 학생의 현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과 1년 동안 잘 지내기 위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목표 공유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가 일관된 교육을 했을 때 학생의 교육 효과가 좀 더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라포 형성 그리고 교육 목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학급 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사실 상담이라기보다 대화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통합학급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학생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통합학급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학생에 대한 이해,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사가 3월에 하면 좋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